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문을 지켜낸 이름. 한국 전쟁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흔히 인천 상륙작전이나 서울 수복처럼 전세가 뒤집히는 장면을 먼저 기억한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전이 가능하려면 그 반전을 기다릴 시간을 누군가가 피로 사야 한다. 그 시간을 벌어낸 자리가 바로 낙동강 전선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흔들린 곳이 다부동 전투였다. 다부동은 경북 칠곡의 작은 지명이다. 평소라면 지나치는 고개와 마을의 이름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1950년 여름, 이 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축이 되었다. 다부동이 뚫린다는 것은 단지 한 지역을 내준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대구가 위험해지고 대구가 흔들리면 부산까지 이어지는 방어선 전체가 붕괴할 수 있었다. 결국 다부동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문이 되었고, 그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었다. 1. 낙동강 방어선과 다부동의 의미. 1950년 6월 전쟁 발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연이어 후퇴했다. 북한군은 빠른 속도로 남하했고, 국군은 조직과 장비 모두가 불리한 조건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한반도의 전선은 점차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다. 결국 마지막으로 형성된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 즉 이른바 부산 교두보였다. 이 방어선은 단순한 강줄기가 아니었다. 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최후 생존선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이 위험해지고, 부산이 위험해지면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컸다. 다부동은 그 방어선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구로 향하는 길목을 쥐고 있었다. 전쟁에서 길목은 곧 시간과 보급, 그리고 심리적 안정의 핵심이다. 대구가 뚫리면 후방은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다부동은 단지 전술적 요충지가 아니라 정신적 방어선이기도 했다. 2. 전투의 전개. 고지를 내주면 끝이라는 현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에 벌어졌다. 당시 북한군은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려는 의지로 공세를 강화했다. 낙동강을 넘어 부산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여러 축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도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부동 방향이었다. 다부동 전투의 특징은 전선이 움직이는 전투라기보다 고지 하나하나를 놓고 소모적으로 부딪히는 전투였다는 점이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이 지역에서 고지는 곧 관측과 사격의 우위를 뜻했다. 고지를 빼앗기면 주변 지역은 순식간에 포위되거나 후퇴를 강요받았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한 번의 돌파로 끝나지 않았다. 빼앗기고 되찾고 다시 빼앗기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전투는 병력과 장비의 충돌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피로와 공포였다. 장기간 이어지는 전투는 군인의 육체를 소진시키고 동시에 이 고지가 마지막 낼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키운다. 다부동 전투는 바로 그 심리의 전쟁이었다. 포탄과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병사들은 땅을 파고 버티며 다음 공격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밤을 맞이해야 했다. 3. 다부동을 지킨 것은 단지 병력만이 아니었다. 전쟁사에서 승리와 패배는 흔히 병력 수, 화력, 지형으로 설명된다. 물론 다부동에서도 그것들은 중요했다. 그러나 다부동을 이해하려면 그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것은 후퇴 끝에서 만들어진 결의였다. 다부동 전투에 투입된 국군 병사들은 이미 연이은 후퇴를 겪었다. 후퇴는 군대를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군인의 자존심을 깎고 전우를 잃은 상실감을 키우며 우리는 계속 밀린다는 체념을 심는다. 그런데 다부동에서는 그 체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물러서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 뒤에는 더 이상 국가가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후퇴의 기억은 패배감이 아니라 여기서 끝을 보겠다는 결심으로 변했다. 전투는 결국 이런 결심과 지휘체계 유지, 그리고 유엔군의 지원 속에서 버티는 형태로 굳어졌다. 다부동에서의 방어 성공은 대승이라기보다는 붕괴 직전에서 간신히 지탱한 승리였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들은 종종 이렇게 생긴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승리가 없으면 이후의 모든 반격도 불가능해지는 승리 말이다. 4. 다부동 전투의 역사적 결과. 인천 상륙작전 이전의 시간. 다부동 전투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전선 지도를 바꾸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다.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다. 어느 쪽이 먼저 지치고 어느 쪽이 먼저 보급이 끊기며
어느 쪽이 먼저 정치적 외교적 결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된 덕분에 대한민국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보급과 병력 충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작전이 준비될 수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독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낙동강 전선에서 버틴 시간 위에서만 가능했다. 다부동 전투는 그 시간의 핵심을 구성했다. 5. 다부동이라는 이름이 가진 비극과 존엄. 다부동 전투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승리했다는 결론만을 남긴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다부동의 산과 골짜기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이 쓰러졌다. 그들은 역사책에서 이름 없이 숫자로만 남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을 지탱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었다. 전쟁의 비극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고 죽음을 통계로 만든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계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다부동에서 싸운 병사들은 단지 전투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누군가의 약속이었다. 다부동 전투는 바로 그 삶들이 모여 국가의 시간을 지켜낸 자리였다. 그리고 다부동의 존엄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질 수 있었지만 끝내 버텼기 때문에 생긴 존엄이다. 전쟁사에서 진정한 영웅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가 예정된 듯 보이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부동은 그들을 기억하는 지명이다. 맺은말 전쟁의 중심은 지도 위가 아니라 사람 위에 있다. 다부동 전투는 한국 전쟁 초기에 가장 치열한 방어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어느 부대가 어디를 점령했다는 전술적 기록을 넘어선다. 다부동은 국가가 사라질 수 있었던 순간에 누군가가 그 사라짐을 온몸으로 막아낸 자리다. 그 전투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즉 버틸 시간을 만들어냈다. 역사에서 어떤 장소는 단지 땅이 아니라 기억이 된다. 다부동은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그 몰아붙임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본다. 다부동은 말한다. 전쟁의 중심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 위에 있다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부동 전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문은 무엇이며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다부동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그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소재지 다부동 전적 기념관. 방문일 2025년 4월 20일